자, 오늘은 지각변동 여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 102쪽이다. 다 폈니? 네. 자, 지각변동. 지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겉에 땅을 얘기하죠? 요 겉에 땅 지각이 무슨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러면 겉에 지각이 변화가 생길 때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누굴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에너지, 지구의 영향주로 에너지,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중에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지구 안에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이 에너지에 의해서 지각이 어떤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거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 속에 마그마가 터져 나오는 화산, 그다음에 땅이 흔들리는 지진, 그다음에 책에 보면은 조산운동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조산운동이 뭔지 알아요? 조산운동 들어봤니? 처음 듣나? 조. 너네 한자 중학교 때 배웠니? 아니. 한자 아예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래,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고 쓸지는 몰라도 이게 만들 조자 산을 만든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조산운동은 양쪽에 이렇게 퇴적물들, 흙이 쌓여져 있어. 퇴적이 쌓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대한 이런 흙들이 쌓여져 있었는데 뭐 사이에 뭐 바다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구 내부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하거든요.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근데 이렇게 모여드는 힘이 작용을 해서 이쪽의 퇴적물과 이쪽의 퇴적물이 가운데로 점차 모이는 거야. 참고삼아 이 가운데로 이렇게 미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횡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횡압력. 그러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미는 거. 그럼 양쪽으로 여기 참고삼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은 뭐라 그러냐면은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 이것도 가끔 너네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알아두세요. 가운데로 모여드는 힘이 뭐라고? 가만히 있으면 졸려. 자꾸 대답해봐. 횡압력.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장력. 그럼 양쪽의 퇴적물들이 이 횡압력에 의해서 가운데로 모이면 이 퇴적물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굴러 올라가요. 여기는 이제 바다가 될 거고. 그럼 굴러 올라가면 이게 뭐가 될까? 산이 되죠. 네? 산. 또는 산이 이어져 있으면 산맥이 되죠. 이렇게 산이나 산맥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운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네 여기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가운데로 모으면은 모래가 이렇게 굴러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방식. 자,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이렇게 산이나 산맥을 만드는 조산운동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밖에 여기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이제 밑에서 배울 텐데. 대륙이 이동한다거나, 너네 대륙이 이제 배우겠지만, 이제 판같이 돼 있다 그래서, 지구 겉껍데기 판이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중에서 화산하고 지진은 알죠? 화산은 뭐니? 이건 뭐 너무 쉬워가지고.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하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존재를 할 때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이렇게 터져 나와서 굳어버리면 뭐가 돼? 화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진은 땅 속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점차 쌓이게 되면은 그 많이 쌓인 그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이제 방출될 때가 있어. 그때 땅 속의 암석 같은 것들이 막 끊어지거나 또는 어긋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하고, 참고삼아 니네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을 진원이라고 해요. 지진이 발생한 지점. 그래서 만약에 땅속에 여기서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원은 여기가 되고, 진원에서 이렇게 바로 땅 위의 지점을 가지고 이거는 진안이다 이렇게. 진원 위의 지표상의 지점. 자, 그래서 요거는 참고삼아 알아두시고, 선생님 수업할 때 참고삼아 알아두라는 거는 요 단원에서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위는 졸립지다. 괜찮아? 기타 끌까? 괜찮아? 네. 자꾸 졸면 창문 연다. 지금 추운데. 오늘은 좀 따뜻하던데?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고, 이런 현상들을 통틀어서 지각이 어떤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지각변동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밑에 보면 변동대라고 있어요. 자, 변동대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동대. 변동대는 말 그대로 변화가 좀 심한 곳을 변동대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거기를 변동대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우고 써줄게요. 이번에 우리나라 지진하고 화산이 가끔 일어나죠.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진하고 화산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너네 우리나라의 지진이 1년에 한 몇 차례 정도 일어나는 거 아니? 1년에? 우리나라에? 네? 평균 한 20회 정도 일어난대요. 너네 잘 못 느끼잖아, 그치? 근데 20번 정도 평균 잡아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약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잘 못 느끼고, 그 중에서 뭐 좀 강한 게 생기면은 요즘은 인터넷이나 뭐 그런 휴대폰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문자가 바로 오죠. 자, 봅시다. 변동대. 자, 변동대는 아까 배운 우리 지각변동 중에 지진, 화산이 어떤데?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자주 발생하는 곳, 이런 것을 변동대라. 그래서 여기 지금 전 세계 지도가 나와 있는데, 누가 볼까요? 확대해서 이게 뭐죠? 지금 파란 점들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찍어 놓은 거예요. 파란 점들. 그리고 빨간 점이 화산이 잘 터지는 곳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전 세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는 곳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놨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적을 한번 보자.
너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데를 지진대라고 해. 그 화산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뭐라 그럴까? 화산대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특징점이 지금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마치 띠같이 모양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띠. 그지?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빨간 걸로 할까? 이건 중요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진대와 화산대는 거의 일치해요. 지금 보니까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이 어떻게 돼? 화산도 잘 터지고 있죠. 그럼 이게 왜 일치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거든. 왜 일치하냐면은 지구 겉껍데기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가장 겉에가 뭐가 있지? 지각이 있고, 그 안에는 뭐 있니? 멘트. 네, 그 안에는 멘틀이 있고, 그 안에는 외핵, 내핵, 핵이 있죠. 그지? 네. 그런데 지구 겉껍데기, 지각하고 요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해서 마치 판같이 생겼다 그래서 요걸 이제 오늘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껍데기는 판이라고 불러요. 근데 판이라고 그러면은 요 가장 겉에 지각하고 멘틀의 윗부분까지 포함해서 판이라 그래. 지각만 가지고 판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요 겉껍데기가 이렇게 판같이 되어 있는데 판이 여러 개가 있어요. 판이 한 몇 개 정도 있냐면은 우리 지구 겉에 한 10여 개 정도가 있어요. 10여 개. 네, 지금 옆에서 봐서 이렇게 되고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껍데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널쩍하게. 응? 널쩍하게 지금 껍데기가 판으로 돼 있어. 여기도 판도 돼. 응? 근데 이 판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여 다녀요. 이렇게 벌어지는 데도 있고 오므라드는 데도 있고 이렇게 어긋나는 데도 있고. 응? 이게 판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무슨 에너지 때문에 움직일까? 지구 내부의 모습. 계속 있듯이 지구 내부의 모습. 자, 그래서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있고 서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또 어긋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위에 판이 움직인다라는 거는 밑에 저번 시간에 배웠죠. 너네 직관을 요 멘트를 고체인데 유동성 고체라고 그랬죠. 기억나니? 유동성 고체가 뭐야? 이거 한자인데 있을 유자, 움직일 동자,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 네? 고체인데 움직여 다니는 얘가. 그래서 이 멘틀이 움직이는 거를 멘틀 대류하는 거죠. 대류. 네? 저번에 잠깐 얘기했을 거야. 근데 멘틀이 왜 움직이냐면은 지구 내부에 있는 열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멘틀 어떤 부분이 온도가 높아져서 뜨거워졌어. 뜨거운 물질은 뜨니 가라앉니? 뜨죠. 가벼워서.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멘틀 부분이 뜨거워졌다 그러면 빨간 걸로 써가지고 온도가 높아진 부분은 떠요.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가벼워져서 즉 밀도가 작아져서 뜨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럼 이렇게 벌어진다. 그 멘틀이 벌어지면 위에 있는 땅, 판도 어떻게 될까? 벌어지죠.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에 멘틀 부분에 온도가 낮아졌어. 그러면 차가운 거는
가라앉죠. 무거워서. 그럼 이렇게 가라앉는다. 그럼 가라앉을 때 어떻게 되겠니? 서로 부딪혀서 가라앉겠지? 그럼 멘틀이 부딪히니까 위에 있는 판도 어떻게 돼? 부딪힌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뭐야? 멘틀이 움직여서 겉에 있는 지각 판이 움직여 다니는 거야. 그리고 움직일 때 요런데 요런 데가 어떻게 될까? 서로 벌어지거나 부딪히거나 그러니까 요런 데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겠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격이 가해지니까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화산도 잘 터지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잘 봐봐. 전 세계적으로 지진대하고 화산대는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고등학교 가면 서술형도 나와. 그럼 뭐라고 쓰면 될까? 지진과 화산은 어디에서 일어나지? 판의 중심에서 일어나니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니? 판의 경계지.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대체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지진과 화산은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 화산이 발생하는 곳은 거의 어떻다?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판의 중심에서는 판의 중앙부 정도, 가운데 정도, 뭐 이런데 가운데서는 지진 화산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나요.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 일어날 수도 있어. 왜 판의 중심에서 왜 지진 화산이 일어나는지는 나중에 이제 고2 때 지구과학 배울 때 좀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밝혀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지진대하고 화산대가 이렇게 띠 모양 같이 이루고 있잖아, 그치? 맞니? 네. 그럼 여기가 뭐라는 걸까, 이런 데가? 판의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우겠지만 여기 넓다랗게 이렇게 여기가 태평양 바다거든. 태평양 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있는데 우리나라 포함해서 또 이쪽으로 넓다랗게 유라시아 판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구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판들이 분포하는데 그거의 개수가 몇 개 정도? 10개 정도. 거기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벌어지고 어긋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니?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전 세계에서 태평양 주변부가 전 세계 지진 화산의 거의 대부분이 일어나요. 여기. 이 가운데가 태평양인 건 알지? 네. 너네 이거 사회에서도 배우는데 과학에서도 알아야 돼. 여기가 태평양. 여기는 무슨 바다니? 대서요. 대서요.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 미국, 밑에 뭐 브라질, 이게 남미 있고 건너편에 유럽, 아프리카 있잖아. 여기가 대서요. 여기는? 인도요. 인도요. 여기 인도 근처에 있는 부가 인도요. 크게 바다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죠. 근데 이 태평양 주변부가 전 세계 지진 화산의 대부분이 다 일어난대요.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마치 고리같이 생겼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불의 고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의 고리. 화산이 잘 터져. 불이 잘 나. 그래서 불의 고리다. 그 우리나라는 어때? 우리나라 요 불의 고리에 약간 옆에 있죠.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일본은 너네 지진 화산 굉장히 자주 일어나죠. 일본이 여기에 있어요.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이제 배우겠지만 일본이 요 판들이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화산들이 터져가지고 화산섬이 만들어져서 일본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일본이 안 좋은 땅이죠. 지진 화산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니까.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나라 응? 침탈하려고 그냥 응? 들어왔다가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하나 더 알아두면 이것도 좀 알아둘까? 지진이 발생하면 반드시 화산이 터질까? 아니죠. 너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화산이 반드시 터지지 않지.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화산이 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까? 화산이 발생하면 화산이 터졌어. 그럼 지진이 반드시 발생할까? 지진이 뭔데? 선생님 이거 왜 썼겠니? 다시 봐잉? 지진이 땅이 흔들리는 거죠. 너는 땅이 흔들린다고 반드시 지하의 마그마가 터져 나오니? 그건 아니야. 근데 화산이 터지면 화산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약한 부분을 뚫고 터져 나오는 거지. 그럼 마그마가 막 올라오면서 터져 나오다 보면 땅이 어떻게 되냐면 흔들릴 수 있어. 네? 조금이라도. 그래서 거꾸로 하면 답이 돼요. 화산이 발생하면 반드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마그마가, 너는 생각해봐. 마그마가 액체가 막 끓고 나와. 그 옆에 땅을 조금이라도 흔들리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변동대, 화산대, 지진대 좀 자세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졸려줄래? 뭐야? 그래, 잠깐.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판 구조론이라는 게 나오네요. 자, 얘는 먼저 한번 보자. 판 구조론. 너네 지금 배우는 거는 너네 과학에서 물화생지 중에 지구과학이겠지, 그치? 지구과학은 그나마 좀 할만해. 근데 뭐 물리하고 화학 같은 경우는 계산하거나 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 자, 판 구조론은 뭐냐면 지구 겉껍데기가 뭐같이 생겼다? 판같이. 겉껍데기 판이 한 몇 개 정도 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 10개 조금 넘는데 조그만 것까지 합하면 한 10여 개. 근데 이 10여 개 되는 판들이 가만히 있어 움직여 다니냐? 움직여 다니죠? 그래서 판 구조로는 지구 겉껍데기 판이 서로 움직여 다닌다라는 이론이야, 이론인데. 그럼 판은 어떤 걸 판이라고 하냐면은, 저 그림도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게 이렇게 보자. 자, 여기가 육지예요. 여기가 바다예요. 이번에 가장 겉에 지각이 있죠, 지각. 근데 육지에 있는 지각은 무슨 지각? 대륙지각. 바닷속에 있는 지각은? 해양지각.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죠? 대륙지각이 크기는, 그러니까 두께는 두꺼워요, 이게. 근데 밀도가 어떻다 그랬지, 대륙지각은? 더 작다 그랬죠. 그리고 해양지각은 두께는 얇지만 밀도는 어떻다 그랬지? 높다 그랬어. 배운 거 기억나니?
근데 판이라고 그러면은 아까쯤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요 지각만 가지고 판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 지각 밑에 뭐 있니? 멘틀 있죠? 멘틀의 요 밑부분 여기를 가지고 이제 상부 멘틀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멘틀의 미다 그래서 상부 멘틀. 지각과 요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얘기를 했죠. 네? 다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맨날 니네한테 시험 보면 막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지각을 판이라고 해? 아니에요. 지각하고 상부 멘트를 포함해서 판이라고 하는 거야. 네. 요걸 여기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멘틀이 여기 지각 밑에 여기가 멘틀이죠. 요 위에는 요거는 지각이고. 자, 그럼 판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 여기 대륙 쪽에 있으면 무슨 판? 대륙판. 바다 쪽에 있으면 무슨 판? 해양판. 그래서 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판을 다른 말로 암석권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돌로 돼 있잖아, 그렇지? 암석권. 암석권을 판을 암석권. 똑같은 거예요. 자, 대륙판은 해양판하고 비교해서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요. 두껍죠? 해양판이 좀 얇아. 근데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대륙판은 밀도가 작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륙 지각이 밀도가 작아요. 해양 지각보다. 그럼 대륙판이 밀도가 작아. 해양판이 밀도가 커요. 너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구하는데 밀도가 크면 가라앉니 뜨니? 가라앉죠. 밀도가 크다는 게 무겁다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 밀도가 작으면 뜨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는데 만약에 자, 이게 대륙판이라고 하자. 이게 해양판이라고 하자. 네,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지구 내부 힘에 의해서 부딪혔어. 그럼 누가 밀도가 더 커? 해양판이 밀도가 더 크지. 그럼 얘가 무거우니까 어떻게 될까? 부딪히면 얘가 아래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응? 이해되니? 그래서 밀도가 큰 판이 무겁다는 얘기고 서로 부딪히면 아래로 들어간다. 들어가는 걸 섭입한다라고 그래. 자세히 배울 것 같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 대륙판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대륙 지각이 너네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했었나? 네. 그럼 해양판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지 대부분?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추가로 참고사가 알아두고. 자, 그래서 지각하고 멘틀의 밑부분, 상부 멘틀을 포함해서 판이라고 하고, 그럼 판 밑에는 본격적인 이제 멘틀이 시작하죠. 근데 멘틀은 가만히 있으면 움직여 다녀. 움직여 다니죠. 그걸 멘틀 대류한다 그러지. 그래서 멘틀이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치? 네. 이렇게 멘틀이 대류하는 본격적인 멘틀 부분을 연약권이라고 해요. 연약권. 그러니까 멘틀이 이 상부 멘틀하고 연약권을 포함해서 멘틀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해하고 있니? 네. 그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연약권, 연약하다는 거지. 고치는데 연약해. 그렇게 어떻게 뭐 움직여 다니겠지.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둘 거. 알거 되게 많아.
자, 지구의 겉에 한 10여 개의 판이 있다 그랬는데 이 판의 두께는 대륙판이 두껍지 해양판이 얇고 근데 평균 잡아서 한 100km 정도 된대요. 이 두께가 평균. 너네 지구 반지름이 몇 킬로인지 아니? 너네 지구의 이 반지름. 자, 이런 건 좀 기본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지. 약 한 6,400km 정도 돼요. 되게 크죠, 지구. 그 중에서 껍데기, 판은 100km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판의 두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도 한 명이 빠져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빠지긴 했지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 예전에 그러니까 장면, 재장면 이렇게 다 수업했던 영상들 다 찍어놓은 거 있거든? 그러니까 니네 나중에 공부하다가 많이 까먹거나 헷갈리거나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으시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배운 그 판 구조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더 보고 싶다, 듣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면은 선생님이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거 집에서 한 번씩 보세요. 네? 뭐 요즘은 뭐 인강이 원체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EBS 인강도 좋지. EBS 선생님들 유명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시니까 뭐 EBS는 뭐 무료니까 그런 인강도 한번 보시던지 아니면 이제 돈 내고 보는 인강들도 있죠. 여러 가지. 뭐 그런 데도 뭐 유명한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르칠 때도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잘 맞는 그런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좋죠. 자기한테 잘 맞는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 설명하는 건 이해되지? 선생님 가능하면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판들을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이거 잘 안 보이면 책으로 보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나라 주변의 판들은 너네가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커다란 판이 있어요. 이렇게. 요 대륙 쪽에 있으니까 대륙판이겠지. 여기 무슨 판? 유라시아. 유라시아판. 응? 왜 점선? 아, 요거는 엄밀하게 여기를 딱 나누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대강 요 정도 된다. 네? 그래서 니네 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이 대륙판이 뭐 유라시아판. 그 다음에 우리 앞바다. 일본의 앞바다죠. 우리나라도 뭐 근처에 있고 여기에 큰 태평양 있죠. 이게 무슨 판? 태평양판. 그래서 이제 배우겠지만 우리나라는 요 유라시아판 대륙판하고 요 태평양판 해양판이 부딪히는 옆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진이나 화산의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건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판들이 있는데 이 판들의 이름을 다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우리나라 근처. 또는 여기 밑에 보면 조그맣게 필리핀판이라고 있어요. 요 정도? 요 정도만 알아듣고. 근데 여기 화살표들이 나와 있거든? 이 화살표들이 뭘까?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야.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부딪히는 것도 있고, 벌어지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옆에 나온 것 같은데, 이 판들이 1년에 한 1에서 10cm 정도 움직인대요. 야, 1년에 1에서 10cm니까 사람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지. 아주 천천히. 그 너네가 기껏 살아봤자 이제 100년 살 텐데, 100년 더 살 거니? 니는 몇 살까지 살 거야?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고 싶어? 한 80? 80? 너네 때는 100살까지 충분히 살걸?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예전에 몇 살까지 살고 싶어? 90초반? 90 초반?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래. 오래 살 거야. 의료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자, 우리가 살아봤자 기껏해야 100년이니까 100년 동안 해봤자 어때? 1년에 10cm 정도면 100년이면 몇 cm야? 100년이면은 그런가? 아, 100년이면은 1000cm 아니야? 네. 그치? 1000cm면 10m인가? 그치? 기껏해야 너네 일생 동안 10m 이동하는 거니까 많이 가봤자 사람 느끼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우거든. 판의 경계. 자, 판과판이 있어요. 옆에서 볼게. 옆에서 이렇게 판이 있고 이렇게 판이 있는데 판과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가 있어요. 벌어지는 경계를 발산형 경계다 이렇게. 발산형 경계. 발산이라는 게 퍼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판과 판이 벌어지려면 밑에 있는 멘틀이 어떻게 돼야 될까? 상승해야 될까? 하강해야 될까? 생각해봐. 상승해야 돼? 하강해야 돼? 멘틀이. 아까 그랬죠. 상승해야죠. 멘틀이 이렇게 떠오르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상승을 해요. 그럼 아까도 적어줬지? 미리 멘틀이 상승하는 곳은 온도가 높은데 낮은데 높은 데가 가벼우니까 떠오르겠지? 그리고 가볍다라는 거는 밀도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은 멘틀 부분이 떠올라서 벌어져요. 그럼 그 위에 있는 판도 같이 벌어져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자, 여기 물이 있어. 물 위에 나무 토막을 이렇게 얹어놨어. 그리고 물을 불 가지고 막 가열했어. 그러면 요 밑에 있던 물이 어떻게 될까? 가열되니까 뜨거워지겠지.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뜨겠지. 맞니? 네. 뜨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래서 너는 액체를 가열하면 액체가 어떻게 이렇게 내려가잖아. 움직여야 되잖아. 그치? 네. 그러면 밑에 있는 물이 움직이면 위에 있는 나무 토막이 어떻게 될까? 같이 움직여. 얘도 같이 움직이겠지. 그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험도 가끔 나오는데, 그럼 이 실험에서는 이 물이 뭘 비유해서 지금 실험한 거야? 멘트. 그치. 멘트를 비유해서, 멘틀이 대류하는 걸 비유해서 실험한 거고, 그럼 겉에 있는 이 나무 토막은 뭘 비유한 거야? 판을 비유한 거죠. 그치?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무슨 력? 행압력이야, 장력이야? 양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양쪽으로 잡아당기잖아, 지금. 양쪽으로 잡아당기잖아. 예? 이게 기억력도 안 되죠. 장력이야, 장력.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장력이라는 힘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렴력이라는 게 있어요. 수렴이 뭐냐면 모인다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의견 수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 의견 수렴한다는 게 뭐야? 의견을 모은다 뭐 이런 얘기지. 그럼 수렴형은 뭐냐면은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 부딪히는 거, 모이는 거. 응?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잡아당기는 힘, 요거를 무슨 력?
여기서는 횡압력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고, 그럼 판가판이 부딪히려면 밑에 있는 멘틀이 어떻게 돼야 되니? 떠올라야 돼? 가라앉아야 돼? 가라앉아야 되죠? 이렇게, 그치? 부딪혀서, 그치? 그래서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 수렴형 경계가 생기고, 그 멘틀이 하강하려면 이 부분의 온도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고 밀도가 커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됐죠? 그 다음에 판의 경계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존형 경계라고 있는데, 보존형은 이렇게 옆으로 잘라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조금 입체적으로 그릴게요. 알아보겠니?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판이야 땅이야? 입체적으로 그린 거야. 아, 이거 그릴 때마다 그냥 카스테라 빵 같은 게 생각나. 배고파가지고. 너희 밥 먹었냐? 네. 좋겠다. 선생님 점심 먹고 아직도 못 먹었는데. 점심 몇 시에 먹었더라? 12시에 먹었나? 이게 학원 선생님이라는 게 밥도 못 먹고 참 힘들어. 자, 봐. 자, 보존형 경계는 뭐냐면은 이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예요. 얘네하고 달라. 발산형은 뭐라고?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 벌어지는 거. 수렴형은 뭐라고? 판과 판이 부딪히는 거. 오므라드는 거. 보존형은 뭐야? 판과 판이 어긋나는 거. 네? 요때 힘은 특별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어긋나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어긋나는 힘. 이건 뭐 특별한 힘의 이름이 없어. 그래서 시험에 묻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게 판과 판이 어긋나. 그럼 이때는 멘틀이 어떻게 될 것 같니? 상승할까 하강할까? 상승? 상승하면 벌어질 텐데. 네? 하강하면 부딪힐 텐데. 그치?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는 멘틀이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하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상승도 아니고 하강도 아니에요. 그냥 어긋나기만 해요. 응? 어긋나기만 하고. 그래서 이름이 보존형이야. 판이 그냥 어긋나기만 하고 판 전체가 보존이 된다. 그래서 보존형. 요거 추가적으로 요거 좀 알아볼까? 이제 자세하게 뒷장에서 배울 건데, 발산형은 판이 생성되는 곳이거든. 잘 봐. 원래 이 판이 있었어. 여기 선생님 손이 판이라고 봐. 판이 있었어. 원래 요만큼 넓이였어. 판과 판이 벌어졌어. 그럼 여기가 뻥 뚫릴까? 뻥 뚫리는 게 아니고 밑에 있던 멘틀이 어떻게 돼? 올라오지. 그럼 잘 봐. 판과 판이 벌어지고 멘틀, 마그마 같은 게 올라와서 여기를 채우지. 그럼 얘가 또 굳으면 뭐가 될까? 땅, 판이 되겠죠. 그럼 원래 판이 벌어지고 새로운 판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발산형은 판이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그럼 너는 지금 껍데기가 판이 자꾸 생기다 보면 지금 껍데기가 자꾸 넓어져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수렴형은 어떻게 될까? 판이 부딪혀서 소멸하는 것이야. 소멸. 그러니까 판과 판이 있는데 부딪혔어? 근데 이게 대륙판이고 이게 해양판이네? 그 누가 밀도가 커? 해양판. 그 부딪히면 해양판이 어떻게 돼? 아래로 이렇게 소멸하겠죠. 네? 그럼 얘 보존형은 뭘까? 판과 판이 어긋나네? 어긋나면 판이 생성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돼? 판이 보존이 되죠. 크기. 그치? 그래서 보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뒷장에서 요거 특징점들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네? 여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원래 시험 보면 여기서 많이 틀리더라. 매년 보면은. 그래서 알아두시고
다 얘기한 것 같다. 아까 이거 다 얘기한 거죠? 네. 멘틀 대류가는 데가 멘틀의 본격적인 부분 연약권. 열에 의해서 대류한다 그랬죠? 그럼 위에 있는 판도 움직이죠? 자, 이제 문제 있네요. 기본 문제. 몇 문제 안 되니까 그거 풀고 모르는 거 설명하고 넘어가자. 자, 뒷장을 볼게요. 자, 뒷장에는 이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맨 처음에 발산형 경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발산형. 자, 조금만 더 하면 돼. 금방 끝나, 1시간 반. 발산형은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가 경계라고 그러면 판과 판이 어떻게 되는 거야? 멀어지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 경계가 발산형. 그러면 발산형은 멘틀이 다시 한번 쓸게요. 상승하는 데야, 하강하는 데야? 상승. 생각해보면 알 수 있지? 벌어지려면 멘틀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지? 그래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판이 생성되는 곳이니 소멸하는 곳이니 생성이죠?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면 금방 까먹으니까 생각을 해봐. 떠올라서 벌어지겠죠. 그리고 떠오르니까 지하에 있던 물질이 올라와서 생성이 되겠지. 자, 근데 발산형 경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잘 봐. 해양판하고 해양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륙판하고 대륙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요. 얘가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있지 않니? 선생님,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는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두 가지만 알면 돼. 우리 발산형까지만 할 거야. 자, 그럼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그 밑에 땅이 있죠, 이렇게. 판이 있어. 바다 밑에니까 무슨 판? 해양판. 여기도 뭐? 해양판. 그치? 그 밑에 있는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면 판은 어떻게 돼? 벌어지죠. 그치? 그리고 해양판이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냐면 여기 화산 터질 것 같으니 안 터질 것 같으니? 끄덕끄덕은 뭐야? 터질 것 같냐고 안 터질 것 같냐고? 터질 것 같죠? 네. 야, 멘틀이 상승하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나오겠지, 그치? 네, 그래서 요 해양판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하에 있던 물질이 터져 나와서 화산이 터져요. 화산. 그 다음에 지진은 발생할까 안 할까? 해요. 아까처럼 화산 터지면 땅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랬어요. 지진은 발생하죠. 여기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가 땅이 끊어지겠죠. 벌어지니까, 그치?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지진이 또 종류가 있어. 이걸 보면은 내가 어디다 쓸까? 이거 대륙판 조금 이따 쓸게. 쓰지 말아요. 지진이 우리 땅이 있으면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건 천발 지진이에요. 그럼 깊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를 신발 지진이에요. 그러면 중간 정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거는 중발 지진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깊이에 따라서 나누는 거야. 천발, 중발, 신발. 네?
신발 발음 잘해야 된다. 정발. 너네 욕은 잘 안 하지? 너네 이제 몇 년 있다가 군대 갈 텐데 군대 가면 남자밖에 없잖아. 그럼 하루의 시작이 욕부터 시작해갖고 욕으로 끝나요. 남자밖에 없으니까 그냥 욕이 그냥 대화야 대화. 선생님도 원래 욕 안 하는데 군대 가서는 엄청 많이 했죠. 욕을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요즘 군대 편해졌잖아. 또 갈수록 편해져. 핸드폰도 가져가고 그지. 자 봅시다. 뭐 하려다 말았냐. 그래서 해양판이 벌어지는 이 발사전 경계에서는 겉에 땅이 끊어지겠지. 그 무슨 지진? 천발 지진이라고 하죠. 겉에 부분이 끊어지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해요. 중발이나 신발은 일어나지 않아요. 네? 여기서는 뭐 끊어지거나 뭐 부딪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치? 그래서 화산과 뭐가 일어난다? 천발 지진. 그리고 당연히 발산형이니까 맨델 상승, 탄생선. 요거는 얘기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양판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발산형 경계가 어디가 있냐면 대서양 중앙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은 시계 보지 말고 끝내줄게요. 지역은 선생님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전 세계 지도 가지고 가르쳐 줄 건데 뒷장에 있나? 이게 전 세계 지도에 대표적인 이제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경계들이 있어요. 여기가 대서양이지. 대서양 요 중앙에 이렇게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있어. 이 바다니까 해양판. 네? 여기를 대서양 중앙이에요. 대표적인 곳이에요.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있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알아둘게. 여기 잘 봐이. 화산이 터지는 곳인데 화산이 터지는 요 분화구를 열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화산에서 가장 높은 데 있죠. 여기를 해령이라고 해요. 해령. 근데 열곡이나 해령이나 위치가 어때?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많이 쓰는 거는 해령을 많이 써요. 다시 얘기하면 해령을 중심으로 판각판이 어떻게 된다? 벌어지는 경계가 발생합니다. 네? 해령 중심. 근데 이 해령을 보면은 이 가운데 이제 해령이 있단 말이야. 가운데 해령. 됐니? 네. 해령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암석의 나이나 퇴적물의 두께나 수심이 뭐지? 물의 깊이. 암석의 나이, 퇴적물의 두께, 수심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림을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바다가 있어요. 네? 바다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령이야. 이렇게 해령이야. 화산. 됐니?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돼? 멘틀이 상승해서 지하에 있던 물질이 어떻게 돼? 자꾸 터져 나오지. 네? 마그마가 터져 나와. 근데 바닷물이 차갑잖아. 그럼 터져 나와서 어떻게 할까? 굳어버리겠지. 그럼 돌이 되겠죠. 그러면 맨 처음 터져 나온 물질이 요 앞에 쌓일 텐데, 근데 계속 터져 나오지. 응?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는 아니지만 많이 쌓이면은 지하에 있던 물질이 많이 쌓이면 터져 나와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건 어떻게 될까? 여기 밀려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맨 처음 터져 나와서 만들어진 게 또 나중에 터져 나오면 밀려갈 거 아니야. 이해됐나? 네. 그럼 이 해령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자꾸 밀려나가지고 여기 있는 암석은 나이가 어떨까? 오래된 거겠지. 많겠죠. 그리고 이 해령 근처에 있는 암석들은 최근에 터져 나와서 만들어진 거지. 이해됐나? 네. 응. 그래서 해령에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암석의 나이가 어떻게 돼? 많아져요. 응?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자꾸 터져 나오면은 퇴적물들이 쌓일 거야. 근데 자꾸 밀려가지. 그 밀려간 게 이 끝에 쌓인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밀려가서 이쪽에 쌓여요. 양쪽이 대칭이겠죠? 그지? 그러면 이 터져나와서 퇴적이 된 이 퇴적물의 두께가 해령에서 멀리 갈수록 두꺼워지겠지. 그리고 이 바다의 깊이, 이걸 뭐라 그래? 수심. 여기는 아무래도 화산이니까 좀 높겠죠. 여기서 멀리 갈수록 수심도 어떻게 돼? 깊어지는. 응?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선생님은 지금 옆으로 잘라서 봐서 이렇게 됐지만 이 경계가 어떨까? 쭉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렌틀 상승 한갑판이 벌어지죠? 그럼 열곡 해령 같은 게 생기죠? 근데 해령을 더 많이 써요. 그러면 해령을 중심으로 벌어지는데 판의 경계가 이게 길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나? 그래서 이 경계가 길게 이렇게 나요. 이거 알아두고 아까 선생님 자꾸 고민했던 게 이게 내용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 시간에 할까 그랬는데 이걸 어차피 들어와서 요거까지만 잘해도 금방 끝나요? 응? 5분도 안 걸려? 그럼 두 번째 발산형 경계에 또 어떤 게 있다고? 대류판하고 대류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가 또 있을 거예요. 이 경계가 있을 때. 그치? 얘도 마찬가지 발산형이니까 멘틀 상승 판의 생성. 그치? 근데 대륙대륙이 벌어지면 이것도 대륙판, 이것도 대륙판이야. 이게 벌어지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멘틀이 상승하니까 화산 터질까 안 터질까? 터질 수 있죠. 지하에 있던 물질이. 그래서 안 지운 거야. 그 다음에 겉에 있던 땅이 양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판이 끊어지겠죠? 네. 그럼 지진이 발생하는데 겉에 부분이 끊어지니까 무슨 지진? 천발지진. 특징은 지각과는 너무 거의 똑같아요. 똑같고 그때 이 벌어지는 이 부분에 길게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열곡대라고 해요. 헷갈릴게. 봐봐. 해양판이 벌어질 때 여기를 뭐라 그래? 열곡. 대륙판이 벌어질 때 여기를 뭐라 그래? 열곡대. 열곡대. 헷갈리지 마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보통 해양판에 해령을 많이 써요. 자, 그리고 요 대륙판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곳이 있어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여기 어디냐면은 요거 전세계 지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이지. 네. 아프리카는 알지? 아프리카에서 요 A 써 있는데 여기가 지금 화살표가 어떻게 되고 있어? 벌어지고 있죠. 발산형이야.
이쪽에 대륙판이 있고 여기 조그맣게 대륙판이 있거든. 그래서 대륙판 벌어지는. 근데 지도는 항상 동서남북이야. 그러면 아프리카 대륙에서 어떻게 돼? 아프리카에서 동쪽이죠. 맞니? 네. 그래서 동아프리카에서 열곡대가 생긴다 해서 동아프리카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모자라니까 발산형 경계까지만 하고 수렴형하고 보존형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